네, 반갑습니다. 4월 3일 월요일 마감청입니다. 자, 기대와는 다르게 시장 장세가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강보합이 아니라 약보합이죠. 물론 코스닥 쪽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2차전지 쪽으로만 조금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좀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 장세 때문에 시장이 약간 보합세를 보였다. 대형주들이 잘 가지 못했죠. 자, 그에 따라서 수급 주체도 현재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이 막판에 살짝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도세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이 좀 됐고요. 수급 주체들이 매도를 했다라면은 대체적으로 대형주 쪽 매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 흐름으로 전환됐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2차전지와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대체적으로는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해외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게 마무리된다라면 다시 기회는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조금 아쉬워요. 2500포인트 돌파가 되면 일단 바닥권 탈피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그 저항대로 딱 맞이하는 모습이죠. 약간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주가가 올라갈 때 보여줬던 양상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뛰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 봤을 때 우리도 이제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됐는데 이 부분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죠. 5일선 위쪽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추세는 잘 타고 있습니다. 뭐 해외 시장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으로 진행된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고요. 전날 이제 주말장에서 미국장이 좀 강하게 올라서 우리가 기대를 좀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좀 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전히 이제 수급 주체들의 어떤 움직임들은 크게 변화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일단은 약간은 좀 부담스럽죠. 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부터 해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저점을 끝까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가 조금 애매했겠죠. 뭐 사볼 만한 종목도 많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주가 쭉 떨어지다가 저점을 잡는 척 했지만 아직 제대로 돌아서지 못했었고요. 더 빠졌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 돌아왔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흐름으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주, 종목주, 중소형주 장세의 움직임들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만 조금 상승세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는 혼자 양상을 계속적으로 띄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치고 들어가면서 매수세를 확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뭐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금융투자 같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이어져 나갔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매도 우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매도 국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막판에 들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훌륭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도 매도가 좀 많아졌고요. 3천억 넘게 나왔죠. 외국인들은 1,500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바이오로직스까지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양상이고요. 2차전지 쪽은 에너지 솔루션이 약간 플러스 국면이죠. 그 다음에 SDI 살짝 올랐고요. LG화학, 보합. 자동차도 역시 오늘 보합입니다. 현대차는 살짝 내렸고 기아차는 살짝 올랐고 뭐 이런 형태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1%대 하락. 뭐 그러니까 지금 혼조 양상이죠. 근데 오늘 특징적인 것은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군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리튬 관련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차전지와 연결된 그런 연관고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은행주들도 조금씩 악세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뭐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올라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약간의 부담감을 좀 줬다. 하나솔루션만 오늘 조금 많이 내리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역시 2차전지죠. 이쪽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 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고평가 국면 맞이하게 되겠죠. 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들을 거의 무시하고 넘어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부담이 좀 될 겁니다. 현재 퍼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늘 이번에 연간 실적이 지금 1000억이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2024년도에 1000억이 안 나온 데 돼 있는데 1000억이라고 치면은 네, 지금 상당히 지금 6조 원대에 달하는 이런 시가총액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올해 같은 경우도 500억.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상당한 고평가라고 봐야 됩니다. 매출로 치더라도 지금 현재 수준이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볼 수밖에 없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한 50% 정도 이렇게 증가했었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뭐 추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좀 추세가 좀 가파르다 보셔야 됩니다. 이게 불과 2020년도에 뭐 10,000원 정도 불과하던 것이 한 20배 정도 올라갔는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야 되고요. 뭐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2차전지라고 한다면 그냥 맹목적이에요. 그냥 막 달려들어서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네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2차전지 쪽 관련한 부분에서만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쪽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네, 증권사 리포트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겠고 가자 해가지고 일단 올라가는 모습이죠. 에코프로도 플러스 나왔고요. LNF는 상승해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오늘. 그래서 올라가는 시점을 이용해서 털어먹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HLB라든지 셀트리온 쪽 매도가 조금 있어서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요. 요 정도로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나노신소재 역시 2차전지 관련한 많이 뛰었다 그러면 다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아니면 요즘에 리튬 이쪽 부분을 해서 주가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위메이드나 이런 게임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넥슨 게임주는 오늘 또 상승세 계속 요즘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도 같은 업종이라도 서로 다르다. 네, 흐름이 자꾸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엔 개별주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승률 상위 보시면 AB 프로바이오가 이제 상한가로 결국 마감이 돼버립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뭐 M&A 재료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한가가 일단 나왔어요. 셀트리온이 과연 얘를 사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상한가가 맞는 것인지 한번 봐봐야 되겠네요. 이 잔량도 제법 있나요? 잔량도 93만 주요. 이 정도면은, 네, 제법 센 편인데, 뭐 가격은 690원이니까 뭐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치더라도 야, 이 정도 네, 움직임이 나온다. 이러면 거의 M&A 확실히 아닙니까? 근데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익을 다시 올라갔고요. 자익을도 막 자글자글하네요. 네. 쫙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야, 이게 요즘에 이런 그 개별주들, 지금 시총이 얼마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5,000원부터 3만원까지 왔으니까, 시총 4,000억이었지만 실제로 1,000억도 안 되던 기업이란 말이죠. 맞나요? 6으로 나누면, 네, 6, 7에 42. 그죠? 시총이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됐던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뭐 한 달 사이에 시총이 4,000억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위험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부담스럽죠. 조정이 나올 때는 좀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저런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네, 이게 변화가 생길 때 바로 매도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그렇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연관고리 있는 거,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쪽으로 일단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대부분 중소형주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승 쪽은 2.27입니다. 2.27이면 뭐 나쁘진 않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뭐 중소형주들 쪽에서는 잘 올라간 종목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2.27 일단 상승 쪽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중소형주였다라는 것이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하락률 같은 경우를 보시면 단알이 14%대 그냥 하락률 유지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이 CNT85라든지 NP, 이오플로우 뭐 이런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죠. 중성주들 좀 주가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 포인트는 1.36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승률이 2.7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2.2 정도네요. 그러면 한 0.67 정도 상승 포인트가 나오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중성주 갖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 만약에 대형주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썩 훌륭하진 않을 거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이 좀 있고요. 올라가서 끝난 종목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부담을 가질 거는 뭐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SNU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막 다시 내려갔다가 또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종목들 움직임들이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6%대 상승해서 마무리됐고요. 40만 원대에서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약간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대신에 또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쪽 잘 가죠. 네, 잘 가는 모습. 이제 다시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다시 넘어가야 되는 숙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반등 나온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겠죠. 오늘 건설주들 대체적으로 괜찮았고요. 철강 섹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스코는 철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리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네, 철강 섹터가 잘 움직여서 갔다라기보다는 좀 애매하죠. 그렇게 보기는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삐죽삐죽하는 것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좀 밑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소형주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매매 동향 볼게요. 오늘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인버스, 고버스 매수 많이 있었고요. 현대차 1등 매수네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호텔신라 보면 분위기 괜찮았죠. 자, 현대건설 잘 올라왔고요. LG생활건강, 화장품관련주들도 지금 보면은 다시 반등세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골든크로스 진행되고 있어서 괜찮아 보이죠. 자, 매도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홀딩스, LNF 이런 종목들 오늘 매도가 있었고요. 하이닉스, 레버리지까지 해서 시총 상위주들을 알뜰하게 팔아먹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외국인 쪽 넘어가면은요. 삼성전자 순배수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매도, LNF 매도, 에코프로 매도.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뭐 에코프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글쎄 팔아먹는 부분에 비해서는 매수가 좀 약한 편이죠. 그리고 나노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얘네들도 뭐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기 좀 그렇고, 일단은 네, 어느 정도 성의는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고점권에서 자꾸 매수가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 분위기를 자꾸 몰아가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자꾸 넘어오는 모습들, 2차전지 쪽이 조금 이제 주춤하면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이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으로 다시 몰리는 자금들이 시장을 좀 압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액션을 새롭게 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황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네, 골고루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뭐 2차전지가 이제 예전처럼 막 그렇게 뭐 급등을 엄청나게 해버린다거나 연속적으로 달린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죠. 대신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쪽에서 그 유입이 되던 그 자금들이 지금 그쪽은 좀 멈춰 있고요. 다른 쪽으로 좀 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 사기는 싫고 2차전지 쪽에 다른 게 뭐가 없을까? 다르게 잘 가는 애들은 뭐가 없을까?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뭐 건설이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또는 리오프닝이나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2차전지 후속주들을 2차전지 내에서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전지에 지금 현재 독보적으로 상승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는 조금 다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자꾸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자리들 공략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2차전지 테마는 어차피 계속 커질 거니까 뭐 난 장기적으로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있으셔야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는 마음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참고하고 고민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아직 시장은 상승 추세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흐름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해외 증시 상황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호적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더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에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오늘 저녁은 9시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 거기로 오셔서 방송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저녁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